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당신 알아서 해요.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리를 심하게 다쳤을 때 38년을 함께한 아내가 제게 한 말입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에 돌아온 대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과거는 현재를 지옥으로 만든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여는 시간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욱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정년퇴직 후 처음 맞는 가을.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몸이 계단을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리에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일어서려 하니 왼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은주야, 나 계단에서 넘어졌어. 다리를 다친 것 같아.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립니다. 지금 친구들이랑 있는데요. 아파서 그래. 혼자는 못 갈 것 같아. 당신 알아서 해요. 택시 타고 가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계단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이웃 주민이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인대 파열. 4주 동안 깁스를 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은주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다녀왔어. 네. 짧은 대답뿐입니다. 다리 인대가 파열됐대. 한 달은 불편할 것 같아. 그래요. 시선은 여전히 텔레비전 화면을 향해 있습니다. 목발을 짚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38년을 함께한 부부의 모습일까? 다음 날 아침입니다. 목발을 짚고 부엌으로 나갑니다. 식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주야, 아침 먹을까? 방에서 나오는 은주.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모습입니다. 알아서 드세요. 나는 나가봐야 해요. 다리를 다쳐서 요리를 못하는데 냉장고에 반찬 있어요. 밥 차리는 것쯤은 할 수 있잖아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김치와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이 보입니다. 목발을 짚고 한 손으로 그릇을 꺼냅니다. 밥을 푸고 반찬을 덜어냅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식사를 합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뜻해 보이지만 마음은 춥습니다. 오후 2시 거실 소파. 다리를 뻗고 앉아 있습니다. 물을 마시려 부엌으로 가려는데 목발이 없습니다. 아까 방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깡충깡충 뛰어가려니 다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집니다. 결국 기어서 방까지 갑니다. 은주가 오후 5시에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카페 갔다 왔어요. 쇼핑백을 들고 있습니다. 뭐 샀어? 옷이요. 할인해서. 나도 좀 보여줘. 당신이 볼 필요 없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은주. 혼자 남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저녁 7시입니다. 저녁은 뭐 먹을까? 은주가 방에서 나오며 대답합니다. 알아서 드세요. 나는 먹었어요. 같이 먹으면 안 돼? 오랜만에. 배불러요. 친구들이랑 먹었다니까요. 다시 방문이 닫힙니다. 혼자 라면을 끓입니다. 목발을 짚고 한 손으로 라면을 끓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냄비를 들다가 손이 미끄러져 뜨거운 물이 손등에 튑니다. 아! 소리를 지르자 은주가 방문을 엽니다. 왜 그래요, 시끄럽게. 손에 뜨거운 물이 튀어서. 조심하지 그랬어요.
찬물에 씻으세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갑니다. 수돗물에 손을 씻으며 눈물이 날 것 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마음은 점점 더 아파옵니다. 매일 아침 혼자 식사를 준비합니다. 매일 점심 혼자 간단히 먹습니다. 매일 저녁 혼자 외롭게 먹습니다. 은주는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왜 이렇게 집을 안 들어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거예요. 당신 상관할 일 아니에요. 나는 내 남편인데? 남편이요? 남편 같은 남편이었으면 이렇게 안 됐죠. 날카로운 말이 가슴을 찌릅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다리 깁스를 풀었습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합니다. 진공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합니다. 은주가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뭐해요? 청소하고 있어. 깨끗하게 해놓을게. 됐어요. 당신이 하면 제대로 안 돼요. 나중에 내가 다시 해야 해요. 제대로 할게. 배우면 되잖아. 필요 없어요. 그냥 당신 일이나 하세요.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 퇴직했는데. 그럼 밖에 나가서 시간 보내세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요. 말없이 청소기를 끕니다. 다음 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계란 후라이, 김치찌개, 구운 김. 서툴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은주야, 아침 차렸어. 같이 먹자. 은주가 식탁을 보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안 먹을래요. 입맛 없어요. 맛 없어도 좀 먹어줘. 처음 해본 건데.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당신 음식은 믿을 수가 없어요. 식탁 위의 음식들을 바라봅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혼자 먹습니다. 맛이 쓸쓸합니다. 며칠 후입니다. 꽃을 사왔습니다. 은주가 좋아하는 장미입니다. 이거 넣어주려고 샀어. 왜요? 무슨 날이에요? 그냥 주고 싶어서. 필요 없어요. 시들기만 해요. 꽃다발을 싱크대 옆에 놓습니다. 그래도 받아줘. 예쁘잖아. 당신 맘대로 하세요. 은주는 꽃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3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몰래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목걸이입니다. 생일 당일 저녁 6시 식탁에 케이크를 놓고 초를 켭니다. 은주야, 나와봐. 은주가 방에서 나옵니다. 생일 축하해. 케이크의 촛불이 흔들립니다. 이게 뭐예요? 내 생일이잖아. 축하해주고 싶어서. 이제 와서 생일을 챙겨요? 38년 동안 제대로 챙긴 적도 없으면서. 그래서 미안해서. 이제라도. 이제는 필요 없어요. 그때 필요했던 거예요. 초를 불어 끕니다. 은주가. 나 외식 약속 있어요. 친구들이랑. 오늘은 나랑 저녁 먹으면 안 돼? 싫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재미없어요. 외출 준비를 하는 은주. 은주야, 제발. 됐어요. 나 늦었어요. 현관문이 닫힙니다. 케이크 앞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선물 상자를 엽니다. 목걸이가 반짝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누구에게 줄까요? 과거가 떠오릅니다. 20년 전 은주의 생일. 회사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은주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오늘 내 생일인 거 기억하죠? 아, 미안. 회식이 있어서. 내일 축하해 줄게. 내일은 생일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미안해. 다음 생일엔 꼭 챙길게. 하지만 다음 생일도 그 다음 생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결혼기념일. 여보, 오늘 우리 결혼기념일이에요. 외식이라도 할까요?
아, 오늘 골프 약속이 있어서. 미안. 골프요? 골프가 가족보다 중요해요?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해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년 전 은주가 아팠을 때, 여보,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어요? 지금 회의 중이야. 택시 타고 가. 카드 쓰고. 혼자 가기 힘든데. 괜찮을 거야. 나중에 전화할게. 은주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현재로 돌아옵니다. 케이크를 바라봅니다. 촛농이 흘러내립니다. 지금 제가 받는 이 냉대가 제가 은주에게 했던 것들입니다. 하지만 깨달았다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은주는 먹지 않았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빨았습니다. 청소를 했습니다. 은주는 다시 청소했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화를 보자고 했습니다. 은주는 거절했습니다. 산책을 하자고 했습니다. 은주는 혼자 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입니다. 은주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응, 요즘 너무 편해. 남편은 그냥 없는 사람 취급하면 돼. 신경 안 써.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38년 동안 나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약과지. 더 힘들게 해줄 거야.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방문을 열고 나갑니다. 은주야. 통화를 끊는 은주. 왜요? 지금 무슨 말 한 거야? 들었으면 알잖아요.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복수요? 그냥 당신한테 당신이 나한테 한 만큼 돌려주는 거예요. 나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노력이요? 2년 동안 뭐가 변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만 늘었지. 당신은 여전히 똑같아요. 뭐가 똑같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그게 변한 거예요? 그건 기본이에요. 나는 38년 동안 그걸 혼자 했어요. 말문이 막힙니다. 당신이 회사 다닐 때 나는 당신 뒷바라지 하느라 내 인생을 포기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하고 싶은 일 하는 것도 다 참았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주말마다 골프 가고 회식 가고 집에 와서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보고. 그때는 일이 힘들어서. 일이 힘들면 가족한테 더 잘해줘야죠. 왜 가족한테 소홀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은주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변하려고 노력하는데 왜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입니다. 식탁에 아침을 차려놓았습니다. 은주야, 아침 먹자. 안 먹을래요. 제발 좀 먹어줘.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도 끓였어. 먹기 싫다고 했잖아요. 왜? 뭐가 문제야? 당신이 문제예요. 당신이 한 음식은 먹기 싫어요. 나는 진심으로 하는 건데. 진심이요? 38년 동안 진심 없다가 지금 와서 진심이라고 하면 믿어요? 참았던 감정이 올라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래야 해?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용서해줘? 용서요? 용서받을 생각을 해요?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요리하고 빨래하고. 이것도 부족해? 그게 뭐가 대단하다고. 나는 38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알아. 내가 고생한 거 알아. 그래서 미안하다고. 이제라도 고치려고 한다고. 이제라도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해? 10년? 20년?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힘들어. 매일 노력하는데.
계속 무시당하고 비난받고 냉대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은주가 놀란 듯 쳐다봅니다.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거 인정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그런데 왜 계속 나를 과거에 가둬놔? 왜 변할 기회를 안 줘? 기회요? 기회는 38년 동안 충분히 있었어요. 그래, 그때 못했어. 내가 바보였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 주먹으로 식탁을 칩니다. 나는 진심으로 너를 사랑하고 진심으로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그런데 넌 그냥 복수만 하고 있잖아. 복수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복수야. 너는 나한테 복수하고 있어. 내가 너한테 한 만큼 나한테 돌려주고 있다고 내가 직접 말했잖아. 은주가 입을 다뭅니다. 이제 그만하자. 조용히 말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사는 거 너도 힘들잖아. 무슨 소리예요? 이혼하자. 정적이 흐릅니다. 내가 먼저 말할게. 이혼하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아.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야. 2년 동안 계속 생각해왔어. 이제 결정한 거야. 의자를 빼고 일어섭니다. 나는 노력했어. 정말 최선을 다했어. 하지만 넌 받아주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방으로 들어갑니다. 은주가 뒤따라 들어옵니다.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당신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은주가 침대에 앉습니다. 좋아요. 나도 지쳤어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지쳤어. 일주일 후 변호사 사무실. 서류를 검토하는 변호사.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반반 나눠요. 제가 말합니다. 아니요. 6대 4로 하세요. 은주 씨가 6, 제가 4. 왜요? 은주가 묻습니다. 그동안 내가 집안일 다 했잖아. 그 대가야. 됐어요. 반반하세요. 아니야. 이건 내 마지막 사과야. 서류에 서명을 합니다. 펜을 쥔 손이 떨립니다. 38년이 종이 한 장으로 정리됩니다. 은주도 서명을 합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봉투에 넣습니다. 사무실을 나섭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나란히 섭니다. 은주야. 네. 후회는 안 해? 모르겠어요.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합니다. 함께 탑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당신도요. 은주가 먼저 걸어 나갑니다. 은주야. 돌아봅니다. 행복하게 살아. 당신도요.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2달 후 새로운 원룸. 작은 방에 혼자 있습니다. 짐은 많지 않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창문을 엽니다. 찬바람이 들어옵니다. 핸드폰을 듭니다. 은주의 번호를 바라봅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려다 멈춥니다. 아니, 이제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공원으로 나갑니다.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가 보입니다. 부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저 모습이 될 수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저녁을 준비합니다. 간단한 김치찌개. 혼자 먹습니다. 맛은 괜찮습니다. 은주가 해주던 맛은 아니지만 설거지를 하며 생각합니다. 제가 잘못한 걸까요? 은주가 잘못한 걸까요? 아니, 우리 둘 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가족을 소홀히 했고
은주는 현재에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맞고 둘 다 틀렸습니다. 며칠 후 마트에서 은주를 마주쳤습니다. 카트를 밀고 가는 은주의 뒷모습. 은주야. 돌아보는 은주. 아. 어색한 침묵. 잘 지내? 응, 뭐. 나도 그래. 그래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잘 살아. 당신도요. 은주가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저도 반대편으로 걸어갑니다.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습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화면 속에서 행복한 가족이 웃고 있습니다. 채널을 돌립니다. 창밖을 바라봅니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혼자입니다. 선택한 건 제가 먼저였지만 결과는 둘 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혼자 잠듭니다. 이게 제 남은 인생입니다. 후회되는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내일도 해는 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하루를 시작할 것입니다. 혼자. 과거의 잘못은 현재를 괴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두 사람 모두를 파괴합니다. 누군가 변하려고 노력할 때 그 노력을 인정해 주는 것. 그리고 과거에 잘못했다면 진심으로 사과하고 변화하는 것. 이 둘이 만나야 관계는 회복됩니다. 하지만 한쪽만 노력하거나 한쪽만 용서를 거부한다면 그 관계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신의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려고 노력한다면 기회를 주세요.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 또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